저는 뭐 하여튼 우리 애국 역량을 잘 보존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이 약할 때 공산주의 전략 전술 중에서 이 구람시만 썼는데 그 앞에 통일 전선 전술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통일 전선 전술을 우리가 역이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통일 전선 전술은 진짜 혁명을 할 수 있는 좌익들이 자기 세력이 약하니까 다른 세력을 끌어와서 가장 강력한 기득권 체제를 허무는 거거든요. 통일은 뭐냐면 말 그대로 다름을 찾는 게 아니라 같음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반대한민국성에만 찬성하는 사람은 다 모여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썼던 통일전선 전술이 두 개입니다. 처음에 민주통일전선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하고 그래서 독재를 한다고 보니까 거기에 진짜 좌익들도 있고요. 의회나 진짜 자유민주주의,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의 기준에서 이게는 독재라고 보는 그런 사람부터 모든 사람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민주통일전선 전술입니다. 줄여서 민주전선. 그런데 우리가 문민정부가 들어오고 뭐 60 지나고 나는데 이제 그게 안 통할 만큼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로 성숙되니까 다음은 민족통일전선 전술. 우리 민족끼리 모여서 외세는 다 나가라. 그래서 이것을 민족전선. 얘들이 요게 먹히도록 말이 어려우니까 아주 쉽게 우리 민족끼리 이겁니다. 자, 우리는 대한민국 통일전선 전술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재벌 계획을 보는 눈도 다른 사람이 있고 그 차이점 찾으면 다 쪼개져요.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잘못이 없고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좀 못했는데 탄핵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못하고 탄핵 정도 받아도 당연히 싸. 그런데 문재인 저거는 막아야 되게 하는 사람들이 다 뭉쳐야 됩니다. 첫 번째 통일전선 전술은. 그래야 싸움이 됩니다. 반문재인은 다 모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람시의 진지전인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후에 이탈리아 공산당의 기초로 기존의 여러 가지 공산주의 전략 전술은 서유럽에서 도대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존의 전략 전술의 기본에 이 베이스는 뭐냐면 지역 단위로 해방군을 만들어서 그걸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의 정강산에서 이게 몰리니까 산시성 예난으로 가서 거기서 해방군을 만들어서 그걸 확장시켜서 중국 대륙을 먹었는데 호지민은 역시 뭐 월맹에서 이렇게 다 먹은 거죠. 근데 유럽에서 뭐 알프스 해방구를 만들겠습니까? 베를린 무슨 저 파리 해방구 이게 지역 단위 해방구가 안 되니까 기존의 장소와 지역 개념이 아니라 각 단체 예술이면 예술, 방송, 법조계, 뭐 학계, 뭐 환경계, 뭐 노동계 쫙 진지를 파고 있는 겁니다. 이게 특정 시점에 딱 결정적인 시기가 도입했을 때 쫙 나와서 분진 합격에 의해서 딱 결국은 군사를 충동해서 무력 투쟁을 할 수도 없고 군대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군대가 정규 군대가 있는 데는 제대로 국가체제 어디냐 정치 권력을 잡는 겁니다. 2011년 지금 11월 7일이니까요. 2011년 11월 7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시죠. 데자뷰로. 그때 민주당 형편이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정권이 아주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스 사건까지 나서 아주 비대위 체제로 갈 정도로 그때 여당이 엉망진창이 됐죠. 그러니까 자기 이명박 정부에 인기는 없는데 그렇다고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못 받는 깝깝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여당에는 이명박 대통령 인기가 없었지만 차기 대권 후보라고는 박근혜 대표라고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있는 대권 주자가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앞이 안 보이시게 된다. 그때 이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아닙니까? 민주당을 들어가서 장악해서 민주당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든지 좌파들이 새로운 당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들어갔습니다. 혁신과 통합이라고. 왜냐하면 뭐 정치 많이 해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 중앙에서 명사들을 모아서 중앙당 한다고 됩니까? 지방에 풀뿌리를 장악해야 되는데 그러게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당원 할 수 있는 왕창 들어가서 손학규 대표는 무력화시키고 뭘 만들었습니까? 한명숙 대표의 임종석 사무총장의 그리고 문재인 대선 후보로 만들어서 2012년 총선을 이념 그들이 원하는 이념 정당을
민주당이 껍데기를 이용해서 그걸 만들어서 오늘날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람스의 진취전을 우리도 어떻게 하면 통일전선 전술과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길에 하나의 방편이 있다고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비핵화는 뭐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정부에 건의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문재인 정부가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다시 세팅을 이건 정권을 잡아야 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이건 간단한 겁니다. 뭐 북한이 핵을 생명과 같이 생각하는데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핵에 대한 전략적 셈법을 바꾸면 죽을 것 같아야 바꿉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버틸 수 없는 여건을 조성을 해야 진지한 회담이 시작될 수 있고 그러니까 회담 시작은 북한이 결정하지만 비핵화를 이루려면 북한의 핵에 대한 전략적 셈법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협상이 시작되면 협상은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거 CVID 확실히 받고요. 줄 거 외교적 보상과 경제적 보상은 줄 수 있는데 안보적 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여러 가지 위협, 주변국 위협까지 고려해서 안보적 보상은 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안보적 보상은 줄 수 있는데 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줄래야 줄 수 없는 것. 북한의 자체 모순에 의한 체제 위협은 우리가 줄래야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경제적 보상과 외교적 보상 줄 수 있는 리스트를 업 해놓고 언제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비핵화 입구에서 줄지 비핵화 출구에서 줄지. 그래서 요 비유하면 그런 거죠. 1,000만 원을 주는데 미리 주어버리면 1,000만 원을 주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동을 기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뒤죽박죽이에요. 줘서 안 될 거, 줄 수도 없는 거 준다고 다 약속해놓고 그나마 비핵화도 시작되지 않은데 마지막 남은 경제적 보상 이런 것까지 외교적 보상은 이제 종전선언 이런 거죠. 이런 것도 출구에서 마지막 확인 사살, 확인 도장 찍고 난 뒤 줄 것을 고민해야 될 사항을 미리 주려고 하고 있는데 다시 세팅, 저는 완전하게 재부팅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제 북핵 억제 및 대응 능력 우리도 확충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핵공유 체제 이런 것들은 뭐 군사적인 문제니까 제가 설명드리게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위협의 본질이 북한에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체제 변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손쉬운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비핵화고 우리가 소위 인푸트, 비용을 미니마이즈하고 아웃풋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북한의 체제 변화라고 봅니다. 제가 끝으로 제 고등학교 친구가 얼마 전에 단톡방에 자기 아들들, 젊은 애들이죠. 아들들 단톡방에 나오는 월남에 관련된 내용을 보내면서 저한테 큰일 났다. 자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니까 애들이 이런 걸 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월남 이야기가 월남에 잘 아시겠지만 푸엠반티우가 월맹이 다시 공격했을 때 대통령이었습니다. 강력한 반공주의자죠. 그런데 이 사람도 도저히 저항이 안 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쿠엔카오키 부통령이 그럼 내가 싸우겠다고 뭐 여러 가지 해샀다고 이 사람도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반민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대통령이 되는데 이 사람은 대통령 되자마자 월맹이 항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war이 뭐냐면 정반민의 위대한 평화적 결단 때문에 월남에 평화가 왔다라는 것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한테 항복하는 게 평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제일 웃기는 게 전쟁을 좋아하냐 평화를 좋아하냐 물어보면 다 평화를 선택하지 전쟁을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전쟁이란 게 뭐냐? 더 나은 평화를 하기 위한 평화를 위한 수단입니다. 절대 이거는 양립의 관계가 아니고 전쟁은 평화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리델 하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전략가가 전쟁의 목적은 전후에 보다 나은 평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국이 전쟁을 하게 된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은 침략 전쟁을 안 하지 않습니까? 또 하고 싶어도 한미동맹과 유엔사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못합니다. 발목을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양국이 외부로부터 영토를 침략받을 때 기동하게 되는 방어동맹입니다. 그냥 군사동맹이 아닙니다.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못한다. 한국이 전쟁에 하면 뭐겠습니까? 북한이 침략했을 때 전쟁의 상태 할 거냐 안 할 거냐 고민이 시작된다니까요. 그런데 작년에 8월 1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경우도 전쟁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북한이 쳐들어와도 한국의 전쟁은 북한이 쳐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안 하겠, 그러니까 평화는 뭐냐면 굴복을 의미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는 굴복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은 북한식 평화는 이 땅의 제국주의 세력이 더 이상 없어져서 전쟁이 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요새 젊은 사람들 얼마나 친일파 싫어합니까? 이완용이 얼마나 평화주의자예요. 고종 꼬셔서 붙읍시다 이랬으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얼마나 평화주의자예요. 왜 이완용은 욕합니까? 정반민은 평화주의자라고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정반민이 항복하는 바람에 전쟁을 했으면 뭐 몇십만이 죽을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쟁했을 때보다 훨씬 많이 죽었습니다. 600만 처형당했고요. 100만이 보트피플 됐는데 그중에 10%가 해상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호지명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라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집단, 그러니까 1인 독재할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 동상도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로 집단지도 체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00만이 죽고 100만이 보트피플이 됐는데 김정은은 보십시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도 안 해요.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폭압적인 3대 세습입니다. 그거는 북한 주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북한 주민이 조선시대 왕정했다가 일제시대 했다가 그 다음에 바로 김일성이 독재로 들어갔는데 무슨 자유민주주의가 뭐고 언론의 자유가 뭐고 뭘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말 잘 듣는 북한 주민 한 300만 굶어 죽이고 한 700만 때려 죽였습니다. 지금도 5군데 정치범 수용소에서 10만 이상 되는 북한 주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무슨 반체제 운동을 했겠습니까? 무슨 유튜브를 보면서 뭐 김정일이 욕을 했겠습니까? 조금 장마당에 장사하다가 조금 소위 실수한 것들 안 해요, 그게? 약간의 실수.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약간의 실수도 그들은 체제 위협으로 보는데 대한민국 공기를 맡아본 누구는 아무도 북한 체제에 살 수가 없어요. 3대 세습을 유지해서 자기 죽을 때까지 권좌에 있고 아들한테 물려주려면 대한민국 사람 좀 미안하지만 거의 죽여야 됩니다. 민노총 정교조? 북한에 지령받는 난파 간첩이 아닌 다음에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젊은 사람 이걸 알려줘야 돼. 지금 좋다고 니들이 평화한다고 정반민처럼 김정은이한테 항복하는 순간 우린 다 죽는다. 순서는 좀 있겠지만. 그래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협의 본질인 북한 체제를 정상국가로 만드는 길만이 가장 비핵화뿐만 아니라 당면 안보 위협의 결정적인 위협을 해소하는 길이다. 이 정부는 난망하지만 새로운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이제 제대로 북한 체제의 변화를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북한, 그중에서 핵심이 북한 인권입니다. 먼저 북한이 핵을 포기 가능한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단을 안 써서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리비아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아까 말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가까운 이란 같은 경우도 이 민주공화당이 사실은 저는 국회에서 그걸 안 해서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까지 북한 쭉 핵을 개발 한 10년 동안 그 2002년인가요? 이란 반체제 단체에서 우리 정부가 핵을 개발했다고 폭로를 하고 난 이후에 서방 제재가 한 5개 정도 유엔 제재가 나왔는데 그것은 지금 대북 제재하고 틀립니다. 100%다 되는 완전한 경제 봉쇄입니다. 우리는 그 이란 유엔 제재와 지금 북한의 유엔 제재를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 강도도 안 됩니다, 사실은. 거기다가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임기 내 해결하겠다고 그 전에 독자 제재를, 세컨드리 보이콧을 그때 제대로 실행한 겁니다. 96년도에 이란 제재법이라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약하니까 2011년도에 2가지 국방수권법, 오바마 행정부 행정명령 13,622호, 2012년도에 이란 핵위협 감축법 3개를 두들겼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란하고 양말 한 쪼가리라도 거래를 하면 그 양말 만드는 회사부터 날르는 해상운송회사, 뭐 보험회사, 은행 싸그리 다 퇴출시킨다. 그러니까 중국 쿤민은행 같은 게 걸려서 뱅크 오브 차이나까지 걸겠다고 그러니까 가서 중국이 발발 빌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딱 2년 만에 손들은 거예요. 손들어서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우리 핵 개발 안 하고 서방과 협상을 통해서 풀겠다 해서 절대 다수로 대통령이 되고 지금 재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란은 석유하고 통상을 하는데 북한은 그게 아니라 효과가 없다? 아닙니다. 효과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일 시대하고 다릅니다. 이제는 북한은 사실은 장마당 경제라서요. 고위층에 그 빼놓고는 거의 시장 경제 침투해 있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더 쉬운 게 이란은 여러 군데 거래하니까 전 세계를 제외해야 되는데 북한은 중국하고 통상을 90% 합니다. 중국만 두들기면 끝나는 겁니다. 페트로 차이나가 유류만 잠궈도 2, 3개월이면 손듭니다. 그런데 지금 뭔 문제냐면 한 번도 우리가 효과 있는 제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미국은 북한 핵 문제가 클린턴 때 있었는데 93년 3월 10일 NPT 탈퇴 선언했지 않습니까? 여기 의장님 계시면 김영삼 대통령 때요. 그때 미국은 제네바 합의 끝나고 난 뒤는 클린턴의 제일의 관심은 뭐냐면 우선 걸프만 승리했지만 걸프 반정의 안정과 91년 12월 25일 날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으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소프트 랜딩 시키는 게 관심이 1번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지 W. 부시. 그 대통령 취임하는 그 해 한 6, 7개월 지나서 9.11 테러 만났는데 이 아저씨는 뭐 미국 군대 데리고 아프간 갔다가 이라크 갔다 중동밖에 정신이 없었어요. 오바마 대통령, 부시 대통령이 했던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이 진행형이죠. 중간에 제스민 혁명 났죠. 2014년에 크리미아 반도 나서 러시아가 그냥 오를 하나 차죠. 정신없었어요. 2011년도 피보트 아시아로 가겠다. 그 다음에 2012년도 아시아 재균형 정책 발표를 했지만 중국 때리러 동북아로 오겠다는 소리거든요. 거기에 약간의 추가 옵션 붙어 있는 게 북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 때문에 올 수가 없었어요. 이제 온 겁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좀 더 보수든 진보든 다 잘못했어요. 적극적으로 우리라고 생각하고 미국을 끌어놓고 해야 되는데 우리 미국에서 조금 북한이 무슨 발표라도 하면 불편하다고 주시장 떨어진다고 발발발 사면서 미국 발을 또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25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겁니다. 제재가 효과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제재를 제대로 9개 대북 유엔 제재의 성격을 한 번도 제대로 안 본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효과 있는 제재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 1년 동안 조금 효과 있는 제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견디지 못하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의 경제 제재가 경제 봉쇄로 확대가 돼서 경제적 질식 상태가 되면 북한은 버티지 못합니다. 장마당 경제가 버티지 못합니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미국이 직접 못해요. 중국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한국하고 같이 해서 한미일이 합쳐서 중국한테 네가 북한을 감싸면서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훨씬 크다. 돈으로 따지면 수십억 달러 손실 정도가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 달러 손실이 나서 이것을 방치하다가는 공산당 일당 독재가 무너지겠다고 해서 우선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자산이 아닌 전략적 부채로 볼 수 있도록 북한과 북한의 핵에 대한 전략적 셈법을 바꿔주고 그 바뀐 중국이 북한한테 핵에 대한 전략적 셈법, 핵이 정의의 복음이 아니라 죽음을 재촉하는 독배로 만들어버리면 손듭니다. 별거 없습니다. 이것을 이 용기 있게 딱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는 정책을 강단 있게 안 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난 거지. 그래서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비핵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지도부만 나와서 용기를 가지고 진짜 처칠같이 나와서 저는 용서하지 못하겠다. 마음만 국제사회에 1년만 쪼면 북한 붕괴되든지 핵을 내려놓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을 때 우리는 이때 그거 하면서 뭘 해야 되냐고 그러면 미국한테 딜을 해야 됩니다. 야, 북한 핵을 빨리 안 내려놔? 계속 쪼으면서 그러니까 좋다. 우리 핵무장 하자. 잠정적 핵무장으로 눈 감아주라. 그거 곤란하다. 그러면 나토식으로 핵공유협정을 맺어달라. 네 핵, 내 핵. 내가 안 만들 테니까 니네가 프랑스하고 영국이 만들고 독일까지 덜썩덜썩 하니까 핵공유협정 있지 않냐 60년도에. 그러니까 네 핵을 같이 사용하자는 핵공유협정. 그 다음에 어차피 미국이 INF 폐기한다고 그랬고 또 지난번에 NPR에서 크루즈 미사일 이런 것도 다양한 소위 말해서 저강도 핵도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런 핵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고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걸 만들자.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니들 협정 안 지킬 거 못 믿을 거니까 적어도 미국하고 일본 하는 수준으로 우리 원자력 협정 그 농축의 1, 2, 3, 1, 2, 3조인데요.
한미 원자력 협정도 일본 수준 이상 올리자. 그 다음에 적어도 이스라엘 수준으로 첨단 전력, 레이저 무기나 기타 이런 것들 기술 이전 같이 공동 개발하자.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세 번째, 핵무기 가진 것처럼 우리가 카드를 내면서 받을 수 있는 비핵 전략 무기들의 기술은 어떤 기술인지 아십니까? AI, 우주, 첨단 ICT, 나노 같은 복합 소재,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0년대 자주국방, 이영만 장관님 계시면 자주국방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중화국 인프라, 정말 죽기 살기로 카트는 주한미군 공략까지 했죠. 죽기 살기로 자주국방 하면서 중화공을 만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먹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2의 자주국방, 제2의 한강기적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죽을 것 같으니까. 제2의 자주국방을 하면서 이런 첨단 산업 일으키면요, 우리 아이들, 손자들한테 일자리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하던 것은 선진국이 갔던 길을 뺏기는 건데요. 이번 거는 리스크는 좀 있지만은 아무도 안 가본 길이라 제대로 하면 우리는 왜 영국 같은 나라가 못 됩니까? 왜 미국 같이 19세기에 전기 만들고 석탄에서 석유를 만드는 혁신을 못 합니까? 죽기 살기로 하면 좀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 똑똑해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내려놓고 할 수 있고, 내려놓는 1, 2년 동안 미국한테 코를 걸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미동맹이 흔들릴 때 연합사라고 하는 훌륭한 플랫폼 만들고, 향토 예비군 만들고, 민간군 통합방위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자주국방 만들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30년의 번영의 받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저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간단하게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미국이 뭐 어떻게 하겠느냐. 일단은 트럼프 생각에는 우리 부정적인 요인으로 키신저가 이야기한 대로 70년 재판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68년도 대선에서 69년도에 공화당이 닉슨이 됐을 때는 미국 형편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이 60년대 초중반에 이미 유럽이나 EU의 가격 경쟁력이 뒤지면서 미국의 세계의 공장이던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돼서 엄청나게 많은 무역 적자가 누적됐고요. 월남전이나 기타 아시아, 아프리카, 월남전이 제일 크긴 했지만 각종 무리한 대개입의 확장으로 재정적자, 오늘 가도 쌍둥이 적자가 누적됐습니다. 그래서 닉슨이 우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69년 닉슨 닥터린, 아시아는 아시아 손으로 해라. 그래서 월남을 빼기 시작. 소위 가난한 나라 약소국한테는 아주 냉혹한 결정이었지만 아마 닉슨하고 키신저 이렇게 생각했겠죠. 돈만 많이 들고 영양가 없는 월남 같은 거 손절매시키고 그 힘을 모아서 제1의 주적인 소련을 뭉개기 위해서 유럽에 집중하자. 그리고 나머지 여력을 비축하자. 그 다음에 소위 말해 여러분 잘 아시는 1972년 8월 15일 날 긴급 달러 방위 대책을 해서 금태한 중지를 해서 미국이 다시 그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지면서 닉슨이 이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는 것을 역으로 쳐서 해검이 신의 한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키신저는 뭐냐면 월남 그 당시 정부가 대한민국 중 되면 대신 이것을 빼는 대신에 그때 중국을 이유 중소 갈등을 이용해서 유럽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소련의 아시아에서 평창을 중국을 적의 친구니까 핑퐁 해결을 통해서 중국을 잡아서 소련의 평창을 막았거든요. 뭐 그런 생각이라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조건이죠. 내년도에 미중 거기에서 정말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자본시장도 개방이 돼서 미국한테 노할 수 없는 국가가 되면 중국의 평창이 더 이상 미국의 신경을 덜 거슬리게 되는 상황 하에서 그럼 갈 데 없는 김정은이가 조금 살만하다고 배신 때리지 않고 내가 충실하게 형 꼬붕할게 해가지고 미국하고 내고를 치면 그 다음부터 미국은 둘 중에 하나 내 말 잘 듣는 놈을 쓰겠다. 이게 이제 키신저나 우리가 우려하는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한사항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상당 부분 손을 주한미군도 떠나고 유엔사령도 떠나고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2017년 GDP로 보면 우리가 1조 5천 4천억 불 정도 되고요. 미국이 19조 4조 불 정도 돼서 우리가 미국의 한 8% 정도 됩니다. 13분지 1이죠.
따지면 미국 한 4 내지 5개주의 GDP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돈 뽑아나는 거. 외국인이 아무리 해도 한꺼번에 뽑아가서 붕괴되면 자기 돈 빼기 전에 자기도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이 상호 의존성과 경제 규모나 여러 가지 규모가 미국 대통령이 우선 국민의 생명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자기 국민들 다 불러들여야죠. 그 다음에 생명만 보호하면 됩니까? 재산도 보호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조치에 상당한 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봐서 한국을 몇 년 동안 버려서 미국이 자본이나 철수해서 하는 그 시간보다는 한국이 자기 말을 잘 듣게, 그리고 이게 몇 년, 중국이 당장 1, 2년 정도 최소한 시간은 필요할 겁니다. 그 완전한 굴복에 하는 타임이. 이때 이 미국이 생각하는 전선에 한국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뭐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그러니까 좀 이 옛날부터 자식이었는데 자식 뭐 버릴 수 있습니까? 좀 두들겨 패스라도 사람 만들어서 데리고 있어야죠.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내년에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긍정 부정 요인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긍정 부정 요인이 모든 요인이 다 있는데 긍정적인 요인을 최대화시키고 부정적인 요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의 냉철한 상황 판단과 전략만이 이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이득을 줄 수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로는 손해만 볼 일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깨어있어서 지도자한테 압박을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할 수 없도록 우리가 여론적 압박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개인 생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김문수, 뒤에 김문수 지사님 계신데, 김문수 지사님이 방송 끝나고 유튜브 방송 끝나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께서 뭐 김 지사님 말씀하시기 좋은데 제한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4년 동안 좌익 빨갱이 활동을 했는데 빨갱이들은 그런답니다. 이런 거 그때 한참 군사비에서 나가지고 향군이 뭐 판문점 선언했을 때 향군 회장이라는 사람이 뭐 지지 성명을 발표하진 않나,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잘 됐다고 하질 않나, 참 저희들을 봐도 낯을 들 수 없는 정도로 향군이 정말 참 실망스러운데, 저도 가서 포근에 가까운 것을 달려들고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김문수 지사님 말씀이 좌파들에게 접수할 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하나의 단체를 만들고 안에 불악기를 통해서 안을 붕괴시킨 다음에 만든 거 가지고 먹어버린답니다. 그것도 그람시 진지전처럼 혁신과 통합이 했던 그 수법인데요. 그 아주 그 사람들이 했을 때는 수법이고 우리가 할 때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좋으신 의견이라 생각하고 가슴에 담아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